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 용도 구역이죠. 요거는 이 용도 구역의 용어의 정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앞쪽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30페이지. 거기 가로 18번에 보면은 용도 구역이 나오죠. 여기 한번 읽어보죠. 용도 구역은 뭔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거기 밑줄 하나일까요? 따로 정함. 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역시 용도 구역도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서 용도 구역은 제가 아까 보면은 용도 구역은 일단 역시 또 용도라는 말이랑 구역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용도랑 구역이. 자, 그러면은 아까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이었고 지구나 구역은 좁은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랑 마찬가지로 구역도 특광시군 토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근데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이라서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특광시군 토지의 전부에 지정하는데 지구나 구역은 관할 토지의 일부에다가 지정을 한다는 거. 용도 구역도. 그 다음에 이 용도는 역시 또 쓰임새인데 그 쓰임은 아까 밑줄 친 곳이 어디였죠? 따로 정함. 그러니까 용도 구역의 쓰임은 각각의 용도 구역에서 따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관할 토지 전부에다가 일단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여기는 뭐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나서 이 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주거지역의 기능이. 그럼 그 위에 지정하는 게 뭐였죠? 지구.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기능이 떨어져 있는 요 일부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비서나 보약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 지정했는데 안 되면 2개, 3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도 구역이라는 건 지역이나 지구 위에다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쓰임을 여기 따로 정한다라고 했죠. 자,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가 그 목적입니다. 자, 확산 방지가 필요한 곳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지역 위에, 지구 위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따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 서울시 토지 전부에, 뭐 부산시 토지 전부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관할 토지의 일부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일부에다가. 그래서 목적은 따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용도 구역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왜 지정하는지를 알아요. 왜 지정하는지. 이게 지정의 목적. 각각의 용도 구역의 쓰임을 따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각각의 용도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용도 구역 아까 어떻게 지정한다라고 했죠? 관리계획으로. 그럼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아까 누구였죠? 원칙은 시, 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 이 사람들이 요 용도 구역을 지정을 할 겁니다. 지정을. 이거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용도 구역은 종류가 이렇게 일단 4가지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것까지도 용도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구역은 일단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이름부터 아셔야겠죠?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는 이제 넘어오시면 됩니다. 거의 앞 30페이지 이제 볼 거 없고. 두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 세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네 번째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세수구역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얘네들 중에 간단한 것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목적이 왜 지정하냐라는 건데 도시의 무질서한 요거 확산을 방지합니다. 확산을 방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 자, 우리 책에 83페이지에 가로 1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83페이지. 맨 앞에 있는 국장은 있죠? 거기 밑줄 할까요? 아까 우리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 배웠습니까?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 중에 두 번째 게 개발 제한 구역이었죠. 오늘 OX 문제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관리 계획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입니다. 국장.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국장은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도시의 무질서한 밑줄 확산 방지. 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이게 첫 번째 목적. 즉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밑줄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역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합니다. 여기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이 계속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 무질서하게 팽창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은 어디다가 지정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린 벨트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이렇게 테두리처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바깥으로 서울이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의 목적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군부대. 군부대 주변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군부대 주변에 개발이 가능해버리면은 여기 고층 건물을 짓는 거죠. 한 60층짜리 지어가지고 59층, 60층 위에서 분양받습니다. 맨날 구경하겠죠. 뭐 하는지. 보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군부대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거.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국장이 규제가 상당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게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 자, 행위 제한 요거 일단 놔두시고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오죠. 자, 원칙적인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구였죠? 원칙은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합니다. 맨 앞에 시, 도, 대도시라고 돼 있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거기 밑줄 하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거기 밑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역시 뭘로 결정하죠? 네,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 관리계획의 내용에 있는 1번부터 6번 그게 싹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자, 그러면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여기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주말이 됐습니다. 바람도 쐴 겸 우리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 봅니다. 근데 우리 동네 뒷산은 그렇게 막 유명한 산이 아니라서 나무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뭐 울창한 나무는 아니고 뭐 병든 나무도 있고 뭐 비실비실한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뭐 수령이 오래된 나무도 아니고 이런 소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여기 가가지고 우리는 여긴 참 식생이 양호하구나라고 할까요? 그러진 않죠. 그럼 식생이 양호하다 이런 말을 쓰는 곳은 자, 나무들이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는 수령이 한 30년씩 된 몸짱 나무들이 막 쭉쭉 뻗어 있는 거예요. 몸짱 나무들이 굴럭을 이루어가지고 쭉쭉 뻗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나무들이 이런 산지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가 어딜까요? 수목원이나 휴양림 같은데 그러니까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제한하는 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곳인데, 자 시가와 조정구역 좀 띄워놓고 87페이지.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건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 말 그대로 그냥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정합니다. 근데 바다에만 지정하는 거 아니고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토지 거기 밑줄할까요? 토지에도 지정을 합니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이 뭐죠? 굴, 미역, 전복, 다시마, 고등어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은 수산자원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 지정하면 좋을까요? 양식업 많이 하는데 요렇게 남해안이랑 서해안 일대 이쪽에. 근데 바다에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양식업을 많이 하는 곳에 많이 지정이 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을 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 자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도 뭘까요? 규제하려고. 그 규제를 행위제한이라고 했죠. 자 근데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정합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 안에는 6개의 법률이 있다고 했죠. 그 6개의 법률 안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이 6개의 법률인데 거기 안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안 배웁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 행위제한을 정합니다. 역시 시험 범위 아니니까 끝.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법에서 행위제한을 정합니다. 시험 범위 아니죠. 끝.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 공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행위제한을 국계법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 내용이 좀 많죠. 내용이 다른 것들은 행위제한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행위제한을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까지도 공부를 하고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건 낼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다니까.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보면은 84페이지. 자,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누구였죠? 시, 도, 대도시.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여기 시도지사만 지정합니다. 시도지사만. 대도시 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규제가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도.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밑줄 할까요? 무질서함 뭘 방지하죠? 시가와 방지.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함 뭘 방지했죠? 확산 방지.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합니다.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라고 했죠? 그 가로 안에 밑줄 할까요? 5년 이상 20년 이내 동안 시가화를 유보 동그라미 유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뭘로 결정하죠? 역시 관리계획으로. 근데 아까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에서 배웠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가계획과 연계 밑줄 지금 8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필요할 때는 누가? 국장 밑줄.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대도시시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함 뭘 방지하죠? 시가화 방지.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확산 방지, 시가화 조정 구역은 시가화 방지라고 했는데 아까 개발 제한 구역은 여기 서울시가 바깥으로 무질서하게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외곽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죠. 그러면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이게 뭔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 그리고 서울 옆에
A라는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 A라는 신도시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요 도심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도시는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무질서한 시가화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시가화를 알아야겠죠. 질서 있게 시가화가 되는 모습은 A라는 신도시가 이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똑같이 성장을 하는 것. 이게 질서 있는 시가화의 모습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장이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게 질서 있는 시가화인데, 자, 이 도시가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A라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가만히 놔뒀을 때 이 A라는 신도시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로 시가화가 되려고 할까요? 우리가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옆에 붙으려고 하듯이 신도시도 마찬가지. 큰 도시 쪽으로 붙으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모든 물자라든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해서 질서 있게 시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 나가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신도시는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쪽으로만 급격하게 시가화가 되는 거. 이게 무질서한 시가화입니다. 한쪽으로 삐쭉 튀어나가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아까 동그라미 쳤던 건데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중간쯤에 유보.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시가화가 될 것 같으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여기다가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구역의 시가화를 유보시키겠다라는 거. 유보. 막아두는 거죠. 그 기간이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여기는 일단 개발하지 마라고 막아두는 겁니다.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 그러면 이쪽으로의 시가화를 막아두면 이 A라는 신도시는 성장을 할까요? 성장을 멈출까요? 이쪽 막아두면 성장을 합니까? 멈춥니까? 해야겠죠. 이쪽을 막아뒀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충분히 시가화가 됐죠. 그러면 여기 유보시켰던 시가화 조정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우리가 물을 뚝에 가둬놨다가 뚝이 터지면 물이 콱 쏟아져 나오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곳의 시가화를 막아뒀다가 해제를 하면은 이쪽으로 급격하게 시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의 모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서 이렇게 삐쭉 튀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시가화가 예상되는 곳의 시가화를 일정 기간 동안 유보시켜둔다라는 거. 그 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둡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충분히 시가화가 되고 나면 이 시가화 조정구역을 해제를 해서 이쪽으로의 시가화를 유도하는 거. 이게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했고 시료 나오는데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아까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둔다라고 했죠. 그게 시가화 유보 기간입니다. 그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상실합니다. 지금부터 책을 읽을 때 다음 날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 날이라는 게 제가 그 다음 날은 1, 2월 강의 도시개발법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다음 날 나오면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효나 해제 이런 거 나올 때 다음 날이 주로 나올 겁니다.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이 뭔지는 제가 1, 2월 강의 개발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민법인데 우리가 안 배우는 민법 내용에 다음 날이 뭔지가 나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민법도 잘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법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1, 2월 달에. 근데 그 실효라고 돼 있죠. 제목이. 실효나 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다음 날이 따라 나올 겁니다. 이렇게 실효나 해제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와야 되는 말이 다음 날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다음 날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보 기간이라는 건데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이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이용 상황, 개발 산업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 유보 기간을 정합니다. 뭘로 정하냐면 거기 관리계획으로 미출.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얼마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킬지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유보되는 기간도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유보를 시켜놓고 그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이 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행위 제한. 이건 지금 안 볼 겁니다. 아직 도시군 계획 사업을 안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은 국계법에서 정하는데 그게 쭉쭉쭉 나와 있죠. 요거 뭐 요약하면 얼마 안 되니까 놔두시고. 그다음 87페이지 가볼까요? 5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거까지 해서 용도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차에 보면은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 6번이죠. 자, 2번에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라는 게 있고 6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걸 따로 써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법에 유통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4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한시법. 법의 유통기간을 정해놓는 거.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가지고 일단 6번에 써놓는 건데 이것도 용도구역의 일종입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도구역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먼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말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해보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때 요 구역은 용도 구역 할 때 그 구역입니다. 요 구역은 해결됐죠. 그다음에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곳.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요 입지라는 입지. 요 입지가 어디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입니다. 우리가 원도심, 구도심이라고 부르는 곳. 여기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말하는 그 입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가로 1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돼 있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어떻게 지정할까요? 관리 계획으로. 방금 6번에 있었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건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그럼 누가 지정할까요?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줄에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줄.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역시 또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기 보면은 기읍부터 이음까지 쭉 나와 있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이다라는 구도심. 그러니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새롭게 개발이 되는 곳이 아니라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로 따지면은 저기 명동이라든지 종로 같은데 이런데 종로 가보면 뭐 낙원상가 이런 거 있죠? 거기 뭐 인사동이라든지 이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아니면은 서울역 역사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 주변 이런데 이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지역들은 너무 오래 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방치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의 건축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면 거기를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제일 큰 차이가 뭐 주차장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요새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죠. 주차되는 곳들이 되게 선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동이라든지 종로 이런 데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래된 건물들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지도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골목길도 되게 좁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나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뭐 강남 같은 데는 보통 큰 건물에는 주차장이 대부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의 건축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면 예전에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들은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러한 구도심들,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러니까 방금 봤던 4가지 있죠.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이런 데는 주로 규제하는 곳입니다. 규제하는 곳. 근데 여기는 규제를 완화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는 지정 대상 지역을 하나씩 읽어볼 건데 여기가 지금부터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긴 할 건데 여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이다라는 거. 구도심 내지는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하나 1번에 보면은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도시군 기본 계획에 보면 서울시의 중심지, 도심지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동 같은데, 강남 같은데 이런 데입니다. 이렇게 원래부터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들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거기 니은에 보면은 책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대표적으로 시청 같은데 지방에 가면은 시청이 있는 곳이 대부분 중구입니다. 중구. 그리고 중구 옆에 그 시청 옆에 가보면은 오래된 가게들이 되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예전부터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청 주변은 되게 중심지이긴 하지만 낙후된 지역이 많다라는 거. 이렇게 오래된 건물도 말고 골목도 되게 좁고 요런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철도 역사 있죠. 철도 역사는 무조건 중심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이니까. 터미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울의 교대 옆에 있는 남부 터미널이나 아니면 서울역 주변에 그 반대편에 보면은 언덕에 되게 낙후된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아주 오래 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은 해서 이러한 지역들을 원래부터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지역을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개발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환승역. 많은 노선이 교차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은 중심지인 겁니다. 중심지. 이렇게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요런데.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 내려가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데서는 우리 시내에서 봐라고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시내 어디라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대구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 시내에서 봐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모든 대중교통이 다 만납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 대구에 놀러 가는 거죠. 대구 사람한테 대구 사람이 그 시내로 오랍니다. 시내가 어디야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버스나 타고 사람 가장 많이 내리는 데서 그냥 따라 내리면 돼라고 하는 거죠. 대중교통의 결절지 만나는 지점 여기. 거기가 중심지라는 거죠. 구도심.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법이 뭐 하는 법이라고 했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는 법. 정비사업. 이렇게. 거기는 아주 오래된 건물들,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오래된 건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후 불량 건축물 이렇게 부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빨리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에서도 보이지만 여기는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나오죠.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펼쳤던 부동산 정책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설 때 우리는 대규모 토목공사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들어온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했던 게 요거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재생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고쳐 쓰는 거. 그러니까 낙후된 전통시장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철도 역사 주변을 이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이게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부동산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죠. 야, 토목공사 안 하겠다며 라고 해놓고 발표하니까 그때 이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이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입니다. 그러한 법률로 따라 지정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응에 보면은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요런데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요런 데다가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읍, 시읍 이런 것들은 일단 놔두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지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라고 했죠? 옆에다가 구도심이라고 쓰십시오. 즉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 뭐냐면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 지금부터 막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아 이런 데가 구도심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몇 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다음 중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을 때 절대 여기 지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도시 개발 구역 이런 곳들. 도시 개발 구역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신도시. 거기는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새롭게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곳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그러니까 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런 것과 같이 처음으로 개발이 되는 곳은 이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거 일일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됐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88페이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거기 보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은 거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계획.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하고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자, 그 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즉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어떤 용도,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들어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건축 제한 이렇게 부르는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 안에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규제 완화에.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에는 지을 수 없는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물의 높이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획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개발할지를 정하고 어디까지 규제를 완화해 줄지를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렇게 어디를 규제를 완화해 줄지, 그다음에 어떻게 완화해 줄지를 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획의 내용도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뭐 하는 곳인지만, 그래서 구도심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은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아까 지정의 목적만, 구도심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다라는 것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92페이지가 보면은 4장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돼 있죠. 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험 치면 맨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용도 지역 했고, 용도 지구 했고, 용도 구역 했죠? 그리고 용도 구역의 일종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3번이랑 5번 남았죠. 3번이랑 5번.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절차는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배울 거니까 요거는 일단 국계법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5번. 요 지구 단위 계획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기반에서 요 3번 나오겠죠. 지구 단위 계획 끝나고 나면은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배우고 나서 이제 이용을 배우는 겁니다. 이용을. 자,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인데, 자, 의부터 한번 보죠. 의. 92페이지.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거기 일부 동그라미 일부. 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 아까 지구 배웠습니까? 지구?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할 때 배웠죠. 지구를.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어디가 가장 넓은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역은 관할 토지, 특광시군 토지의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전부에. 근데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곳이죠. 그래서 지구는 관할 토지, 특광시군 토지의 어디에다가? 이 지구가 지금 나와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그 지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건 아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보입니까? 맨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거기 책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죠? 제가 다르게 물어볼까요?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듭니까? 네. 광역도시계획은 2 이상의 관할구역.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 이건 관할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죠. 이 관할구역이 트, 꽝, 시, 군이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건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듭니까? 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특광시군.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특광시군의 어디에다가 일부 서울시의 일부, 부산시의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정리 한번 해보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구 단위랑 계획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획은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이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수립하는 관리 계획. 그다음 요 지구죠. 지구. 이 지구라는 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아까 어디? 일부. 즉 트, 꽝, 시, 군의 일부에다가 이 일부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엄청. 옆에 참고에도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거지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지구 단위로 만드는 거니까 이건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자 여기 서울시 토지가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은 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서울시를 단위로 수립합니다.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군,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죠. 절대로 서울시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중에 요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지정한다. X.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한다. X. 무지하게 나옵니다. 무지하게. 용어의 정의 이런 데서. 이렇게. 지구 나오면은 무조건 일부. 지구 단위.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군,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수립하는 관리 계획이다라는 거. 중간에 보니까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항미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로 잘해보자 그 말이야. 잘해보자. 다른 서울시의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은 좀 특별하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요 지구는 일부다는 거. 지구는 일부입니다. 지구는 일부. 그래서 지구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등이라고 돼 있는데 고려사항 이거 됐고 옆에 가로 2번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뭐 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하죠? 기준은 국장. 기준은 국장. 거기도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등은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네. 기준 나오면 그냥 국장. 고민할 필요도 없고 기준은 국장입니다. 그다음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 계획으로.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죠? 관리 계획으로. 뭐 알 때까지 계속 하죠. 요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요 뒤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도 관리 계획으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입지 규제 최소구역 배울 때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때 관리 계획으로 하고 그 뒤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것도 관리 계획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싹 다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죠. 용도 지역 지정 어떻게 합니까? 관리 계획으로. 용도 구역 지정 어떻게 합니까? 관리 계획으로. 좀 이따가 기반 시설 설치 어떻게 합니까?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어떻게 합니까? 관리 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어떻게 합니까? 관리 계획으로. 기출 문제 거기 3번이죠. 93페이지에 박스 모양으로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은 뭘로 결정합니다? 관리 계획으로.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도 관리 계획으로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도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게 다 관리 계획이라는 거. 제가 이거 나이수만큼 별표라고 했는데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관리 계획의 내용은 요 안에 있는 게 다 관리 계획으로 한다라는 거.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게 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다 각 파트에 가도 다 적혀 있죠. 그 다음에 93페이지 그 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먼저 어디를 합리적으로 이용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에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임의적 지정이라고 돼 있죠. 원칙은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보면은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군 토지의 일부에다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서울시 토지 일부 이 노란색 부분만. 이 노란색 부분이 어디냐면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입니다.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그러니까 자 아까 지정의 목적에 보면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했죠. 즉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노원역 주변에 보니까 뭐 롯데백화점도 있고 우리 학원 건물도 있고 저기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지역들 개발이 끝나가지고 뭐 사거리가 있는데 뭐 여기 백화점이 있고 우리 학원 건물이 있는 곳들은 상가들이 막 밀집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운전면허 시험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개발이 끝나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곳들 여기는 합리화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별로 안 들 수도 있겠죠. 저 운전면허 시험장 싹 밀어버리고 나는 저기 공원이 설치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겁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이용된다는 건 내 마음에 100% 든다 그 말이 아니라 토지가 각각의 규제를 받으면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고 그 규제에 맞게끔 나름 토지는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저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한다던데 이전해가지고 저기다 막 개발을 한답니다. 그럼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이 이전해가지고 여기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자 이미 개발이 끝나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곳들은 합리화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 이용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싹 밀어버리고 이제 개발 새로 시작하겠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이런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입니까? 네, 아예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특별하게 개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에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94페이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쭉 나오죠. 박스가.
거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외우라고 해도 외울 수도 없겠죠? 거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 아니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그러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로 지정해서 특별하게 개발하자라는 겁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은 1번에 용도 지구 나오죠? 그거 일단 배제하고 일단 놔두시고 그 밑에 도시개발구역 이거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신도시 만드는 거. 그 밑에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등등등이 다 개발하는 곳입니다. 개발하는 곳. 이러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곳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이 가능한 곳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래서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놔두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여기 개발이 이제 막 일어나는 곳들, 개발이 가능한 곳들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은 임의적이다라는 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나 일부가 나오죠? 그건 앞에 있습니다. 93페이지 맨 밑에 볼까요? 맨 앞에 보면은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방금 관리 계획으로.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관리 계획 결정권자 누구였죠?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러면 국장이나 시, 도, 대도시 시장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될 겁니다. 근데 거기 읽어볼까요? 국장, 시, 도지사 그 뒤에 시장, 군수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왜 들어가냐면 옆에 제가 안 하고 넘어온 겁니다. 팁에 옆에 팁에 있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은 거기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안 읽고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관리계획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요거만큼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 군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관리계획 배우고 오면 더 이해가 되니까 일단 놔두시고 어쨌든 이것도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라는 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밑줄하죠. 전부 또는 일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라는 겁니다. 임의적. 할 수 있다. 해서 자 아까는 일부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죠. 그래서 헷갈리라고 그 일부를 전부 내지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바꿔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군 토지의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일부. 지구는 일부니까 즉 서울시의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여기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죠? 개발이 끝난 곳,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아니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특별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해서 서울시의 일부, 이 노란색이 어디냐면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개발이 시작되는 곳. 이런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은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그러니까 여기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아까 읽었던 거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입니다. 이 노란색은 서울시 안의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이런 데입니다. 이 정비구역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전부를. 근데 이 정비구역 중에서 요만큼만 정비구역의 일부만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대신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는 뭐만? 일부만. 서울시 중에는 서울시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 뒤에는 반드시 일부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 뒤에는 전부가 나와도 되고 일부가 나와도 됩니다. 정비구역 뒤에도 전부가 나와도 되고 일부가 나와도 된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92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의 의라고 돼 있죠? 맨 위에 92페이지 맨 위에 92 의. 거기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 그런 말이 나오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서울시 중에서는 일부에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서울시 지역에는. 근데 93페이지 맨 밑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방금 읽었던 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정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등등등은 전부에 지정해도 됩니까? 일부에 지정해도 됩니까? 네, 그 차이입니다. 서울시 중에는 일부만. 근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런 곳들은 전부를 지정해도 되고 일부를 지정해도 되고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부만. 근데 그 서울시의 일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죠? 개발이 끝난 지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정사업지구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전부가 나와도 되고 일부가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 94페이지, 95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외울 수도 없고 그냥 이런 곳이 개발이 일어나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으로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 읽어보는 것도 8번 정도까지만 읽어보면 됩니다. 9번 밑으로는 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 근데 옆에 95페이지 2번에 필수적 지정 보입니까? 이런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중에 일부는 지정을 꼭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요 5군데입니다. 요 5군데. 요 자세히 보면 5개입니다. 이거는 외울 겁니다. 우리가 1월 달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거의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수많이 엄청 많은 거 그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 95페이지 밑에 2번에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이걸 외울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건 다음에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다른 말로 하면 관할구역,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의 전부에 지정하는 겁니까? 일부에 지정하는 겁니까?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일부에. 그 일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등등의 전부에 지정해도 됩니까? 일부에 지정해도 됩니까? 원칙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원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 해야 하는 곳이. 요걸 외울 겁니다. 다음에. 이게. 그래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곳은 도시 지역에만 있을까요? 비도시 지역에도 있을까요? 비도시 지역이 어디죠?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 지역 빼고 나머지 이게 비도시 지역. 책을 읽다 보면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라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도시 지역, 외의 지역 하면은 요거 빼고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빼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야 책이 읽히는 겁니다. 도시 지역, 외의 지역 나오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시 지역 하면 요거 주상공록. 도시 지역, 외의 지역 하면 관농자. 도시 지역 하면은 주상공록. 이렇게 요거 해서 거기 3번에 95페이지 밑에 3번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정 요건 돼 있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정 요건? 그러니까 여기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해볼까요? 관리 지역은 어떻게 세분되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리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구분하죠. 방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안 되는 곳에 지정하는 거였습니까? 개발이 되는 곳에 지정하는 거였습니까? 개발이 되는 곳.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어디 갔습니까? 계획관리. 넘겨볼까요? 가로 1번에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어디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획관리. 해서 도시 외의 지역 중에는 계획관리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획관리가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내용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인데 이러한 지역은 도시 지역에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 외의 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계획관리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그다음에 나머지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외의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죠. 그리고 나면 뭘 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리화를 할지를 여기 정해요. 여기 어떻게 합리화할지.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97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 박스 안에 3번이랑 5번의 별표 하나씩 할까요?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리화할지에 대한 방안을 요 계획으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계획으로. 해서 다음의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거기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3번이랑 5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3번이랑 5번이죠. 3번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로 어떻게 설치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번에? 네. 힘드시더라도 대답 좀 해주시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를 규제를 합니다. 여기는 아무 건물이나 지을 수 없고 요런 건물만 들어와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 완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나 최저 한도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요 2가지는 지구 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포함될 수 있는 거. 그래서 3번, 5번 요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야 2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내? 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끊으면 1개, 2개, 3개, 4개, 5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끊어서 출제를 하면 요걸. 이렇게 해서 요거 3번이랑 5번은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은 안 볼 겁니다. 근데 98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규제 완화라고 돼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업지역 가보면은 뭐 오래된 상업지역들 시내에 가보면은 이렇게 중심가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위치를 하고 있겠죠. 근데 상업지역에 1층에 들어가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1층에 뭐 2층에 뭐 3층에 뭐 이렇게 쭉쭉쭉 붙어 있습니까? 되게 복잡하죠. 보통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업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상업지역은 어떤 모습이냐면 똑같이 이렇게 중심가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들보다 이거 사람들이 걷기 좋도록 보행 통로를 좀 넓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행 통로 중간중간에 벤치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같은 것들 예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뭐 조명도 설치하고 분수대도 설치하고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건물 모양을 규제합니다. 여기 보면은 6번에 거기 여러분들 책에도 97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6번에 보시면은 건물의 배치 형태라고 돼 있습니까? 건물의 형태라든지 배치를 규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동네는 절대로 이렇게 네모 모양의 건물 짓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아주 특이한 그 형태의 건물만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원뿔 모양의 건물도 나올 수 있고 원통 모양의 건물도 나올 수 있고 성냥갑 3개 쌓아놓은 모양의 건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건물의 형태를 허용을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건물의 형태까지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 같은 것들. 건물의 배치를 원래는 도로에 붙여서 건물을 짓다가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가 통로를 좀 넓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요 안에 벤치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예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기 편하게 막 가로등 같은 거 설치하고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모양도 되게 예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에 건물 모양이라든지 형태, 그 다음에 색채 같은 것들도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절대로 외부에 빨간색 벽돌을 쓰면 안 돼. 아니면은 빨간색 페인트 쓰면 안 돼.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색채 같은 거. 여기 색채.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막 상당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니까 아까 원래 일반적인 상업시설에 가면은 1층에 뭐 음식점, 2층, 3층 카페, 4층에 PC방, 5층에 뭐 노래방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까 보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고 돼 있습니까? 건물의 용도를 규제를 합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시설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물의 용도들이 다 일정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업지역이라도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딱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우리는 이런 건물들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도 이런 지역보다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데 벤치에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테라스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칼 가지고 예쁘게 빵 썰면서 그렇게 밥 먹는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 주면서 오늘 무조건 쓰랍니다. 오늘 무조건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이 동네 가서 쓰겠습니까? 이 동네 가서 쓰겠습니까? A랑 B 어디 가죠? B 동네 가야겠죠. B 동네에 가야 여기 보면은 여기 가로등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 군데군데 그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거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칼 썰면서 고기 먹으면서 이 뒤에 건물들 폼나게 생겼죠? 이런 네모난 건물들보다는 여기 훨씬 폼나는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뒷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하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야죠. 돈 쓴 티를 내야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면서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리면서 샵, 뭐 야경, 샵, 엄지척 이렇게 이런 데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토지를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상업 지역들보다 좀 폼나는데 이런 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서울시의 모든 지역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일부 지역들,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을 다른 상업 지역들보다는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에 가면은 좀 더 폼 나는 지역입니다. 돈 쓴 티도 나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야경, 엄지척,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샵,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하나 더 붙이죠. 이렇게. 이런 데가 폼 나는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의 용도라든지 형태도 규제를 하고 배치도 규제하고 색채까지도 규제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 막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규제를 해야 이런 지역보다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것보다는 규제를 많이 해야 좀 더 합리적으로 예쁘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대신에 98페이지 이러한 엄청난 규제를 다 가하는 대신에 요것만큼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요것만큼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규제를 하는 곳입니다. 대신에 요것만 풀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만. 그래서 요걸 배우는 겁니다. 규제를 하는 건 3,000개도 넘는데 완화하는 게 9개밖에 안 되는 게 그 완화하는 9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완화되는 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쭉쭉쭉 나와 있죠. 뒤에 음영 처리해가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볼 겁니다. 다 볼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료 나오는데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은 제가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부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 지정되고 나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동그라미.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아까 실효나 해제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죠? 다음 날. 지금 101페이지 맨 밑에 보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이 거기 다음 날 보입니까? 다음 날에 요거 지정된 거 실효시켜 버리겠다는, 취소시켜 버리겠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며 동그라미 2번.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는 5년 안에 그 계획에 따른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 계획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건 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5년 안에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5번, 거의 밑에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아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이 지역을 어떻게 합리화할지에 대한 계획을 요 계획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해서 보면 거기도 나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요거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지를 계획으로 다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을 봐야 이 지역에서 어떻게 개발이 가능한지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맞게. 요 계획에 맞게.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요 서울시 특광시군의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다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지정하는 겁니다.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즉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폼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특광시군의 일부, 이 일부가 어디라고 했죠? 개발이 이제 막 일어나는 곳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은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도 됩니까? 일부만 해도 됩니까? 네. 원칙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외울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뭔지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일부에 지정하는데 그 일부는 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계획. 계획 안에는 요 두 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두 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것도 다음에 다 외울 겁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물 건축할 때는 뭐에 맞게? 요거에 맞게. 이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까지. 자, 이제 5번 했죠. 이제 남은 건 3번. 기반시설 남은 겁니다. 기반시설. 자, 조금 쉬었다가 기반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